그래서 확실히 익숙한 선수들 그리고 익숙한 포메이션 속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경기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모습이고 네. 이란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공격할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란 역시도 공격할 기회가 몇 차례 있습니다. 네. 선수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면은 벤투 감독이 구상하는 베스트 라인업에 좀 근접한 선발 명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전방에는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호흡을 맞췄고요. 오늘 우리가 참고로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거든요. 네. 이선 미드필더는 왼쪽부터 나상호 선수, 황인범 선수, 이재성 선수 그리고 오늘 백승호 선수가 드디어 A매치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백은 왼쪽부터 홍철, 김영권, 김민재, 이용 선수 그리고 골키퍼도 오늘 자리를 바꿔서 조현우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란과 참 많은 A매치를 펼쳤는데 대체로 고전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란을 상대로는 고전한 경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보다는 확실히 체급이 높은 팀이고 우리보다는 전체적인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라든가 뭐 스피드라든가 힘 그리고 손발을 맞춰온 기간들 그리고 익숙한 축구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의 여부 또 아시아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이런 큰 경기에서의 성적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보다 이란은 강한 팀입니다. 네, 물론 월드컵에서 이란 역시도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죽음의 조에 속해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16강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란은 현재 아시아 최강으로 불릴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팀이죠. 지금 이란이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다행히 조현우 선수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 빌모츠 감독도 대한민국과 처음으로 이제 이란 감독으로서 A매치를 갖게 되는데 굉장히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흥분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빌모츠 감독은 이번 A매치 주간이 본인이 팀을 지휘하는 첫 번째 경기니까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라인업은 지난 시리아와의 경기와는 다르게 이란은 시리아랑 경기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리아와의 경기는 다르게 익숙한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이란은 이번 대표팀 선수 대부분이 역시 과거 케이로스 감독 시절부터 꾸준하게 기용이 됐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발탁이 됐고요. 네. 아즈문 같은 스트라이커가 부상으로 빠졌을 뿐이지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익숙한 선수들이 다 오늘 선발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완성도가 있는 팀인데 거기에 있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또 빌모츠 감독이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란은 케이로스 감독 시절에는 정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네. 공격, 수비, 전체적인 간격이라든가 또 철저하게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90분을 치러왔던 그런 단단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평가전을 봤을 때는 약간 이란이 그 완성도에서는 내려온 듯한 인상이 있어요. 하긴 첫 이제 빌모츠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하니까 일단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번 그 경기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 선수 혹사 논란을 좀 빼놓을 수 없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A매치 주간 지난 호주와의 경기도 선발 출전을 했고 오늘 경기도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뛰고 이번 시즌 올해도 많은 경기를 뛰었고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치르기 전에는 공식 경기는 하지 않고 이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컨디션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체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피로도를 얼마나 씻어줄 수 있느냐. 이것도 이 A매치 주간에 합류하기 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고요. 오히려 체력적인 신체적인 피로도보다는 정신적인 피로도를 어떻게 떨어뜨려 줄 것인가 이거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파울로 벤투 감독이 판단했을 때는 이번 A매치 주간이 우리가 월드컵 2차 예선이 시작되기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맞춰봐야지만 우리가 2차 예선에서 좀 순조롭게 경기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지난 호주와의 경기는 우리가 3백을 한번 시험을 했었고 오늘은 다시 익숙한 4백으로 돌아왔는데 네. 우리가 3월달 A매치전 콜롬비아전을 돌아보면은 당시 경기에 거의 마지막 시간 동안에 권경원 선수를 투입하면서 3백으로 경기를 치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역시 우리가 2차 예선이라든가 또 3차 예선 갔을 때 우리 대표팀이 이제 3백을 플랜 B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처럼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동료 선수가 또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벤투 감독으로도 불가피하게 계속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를 쭉 살펴보는데 점유율도 꽤나 밀리는 것 같고 또 슈팅을 아직 전반인데 벌써 11개나 허용을 했거든요. 슈팅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비 라인이 오늘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고 미드필더들이 윗선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란도 역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란은 원체 역습에 대한 준비를 케이로스 감독 시절에 잘 만들어 놓은 팀이라서요. 그래서 미드필더 1차 저지선 자체가 오늘은 약간 10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경기는 계속 0대 0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 38분이 막 지났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비도 얼추 잘 해내고 있는데 그 공격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아직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금 좋은 기회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호주와의 경기보다는 훨씬 더 선수들이 익숙함 속에서 경기를 뛰고 있고요. 홍철 선수가 오버래핑을 많이 나가면서 왼쪽에 터치라인 타고 다니는 모습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상호 선수가 홍철 선수가 저렇게 올라가게끔 왼쪽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전방에 황의조 선수 쪽으로 공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공투입이 되거나 이런 장면들이 몇 장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격적인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날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란의 수비는 강해요. 네. 제가 한 차례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란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상성의 측면이라든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경기들이라든가 최근의 상대 전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보다는 이란이 전력이 강한 팀이거든요. 네.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풀어갈 것인가 원하는 그러니까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조금 전에 이란의 골키퍼 베이란 반드 선수가 잠깐 그 공을 잡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지금은 다시 일어났나요? 다시 보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베이란 반드 골키퍼가 이란 전력에 있어서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거든요. 예. 저 선수가 이란 선수들이 신체 조건이 상당히 좋죠. 키가 커요. 네, 다. 과연 아시아가 맞을지 저는 볼 때마다 약간의 의구심을 주는데 이거 아시아로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지. 대표적으로 타레미 같은 선수는 네. 신장이 187cm인데 저 선수가 드리블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민재 같은 선수가 공격에서 드리블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흔치 않은 되거든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사실 잘 없는 그렇죠, 유형이죠. 그렇죠. 자, 오늘 벤투 감독이 4-4-2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 전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나요? 확실히 우리 선수들이 이 포메이션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올라와 있고 네. 완성도가 올라왔다는 것은 숙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월A 매치에서 이 4-4-2 포메이션 정확하게 얘기하면 4-1-3-2 형태가 되겠는데 이 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훈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맞춰봤으니까 자, 손흥민이 지금 아무래도 슛했는데 아쉽게 선방에 막혔습니다. 네, 익숙한 것 같고 손흥민 선수를 이제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고 예. 우리 대표팀에게도 그렇고 맞는 자리죠. 네, 손흥민 선수는 2선으로 내려와서 뭐 공격을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결국에는 득점이죠. 그렇죠. 해결사거든요. 예. 최대한 슈팅을 많이 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대표팀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겠죠. 네, 조금 전에 왼발로 아주 시원한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는데 일단은 선방에 막혔고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도 계속 전담을 하네요. 네,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쳤을 때 김영건 선수의 좋은 또 헤디 슈팅이 있었는데 예. 하필이면 베이란 반드 골키퍼 정면으로 갔어요. 약간 방향이 틀어졌더라면은 아주 재밌는 싸움이 될 뻔했습니다. 베이란 반드 골키퍼가 키가 190cm가 넘고 저 선수가 손으로 공을 던지면요. 네. 중앙선을 넘어가요. 거의 투포환이네요. 그럴 정도로 신체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자, 현재 41분 지나고 있는 전반전 이란과 대한민국의 경기 점수는 여전히 0대 0입니다. 곧 하프타임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희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은 이란과의 평가전이 있는 날이라서 김종현의 스포츠는 축구 이야기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는 0대0 전반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호주전처럼 이란전도 관중석이 다 매진이 됐나요? 매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 판매분이 좀 남았다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네. 확실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크네요. 몇만 석이죠, 정확히? 6만 명 넘게 들어가는 경기장이니까요. 어휴. 네, 확실히 크고 또 평일이라서 아, 아무래도 매진을 시키기는 약간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경기를 이렇게 화면을 보면 거의 다 차긴 한 것 같거든요. 최소한 그렇죠. 1층은. 2층 이제 위에 쪽 관중석 제외하면은 지금 골대 맞고 정말 아쉽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하고 나상호 선수가 방향을 바꿔놓는 이제 원터치 슈팅을 시도했는데 예, 크로스 오. 맞고 떨어지고 나갔어요. 이게 들어갔는지 여부를 VAR 해야 되나요? VAR이 이 평가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봤을 때는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느린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슬아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골라인 테크놀로지가 사용이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VAR까지도 온 건데요. 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갔네요. 네, 들어가지는 정확히 밖에를 맞았네요. 안타깝게도. 나상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잘 잘랐거든요. 예. 이거는 뭐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래도 굉장히 가장 위협적이었던 공격이 아니었나 전반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란의 단단한 수비진 그리고 특히 신체 조건이 좋은 수비수를 상대할 때는 역시 정상적으로 패스 플레이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낮고 빠른 패스라든가 아니면 원터치로 넘겼을 때 역시 상대의 반응이라든가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저렇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특히 상대 페널티 에리어 안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 우리가 확실히 한 박자 빠른 공격을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상대들 2차 예선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지난 아시안컵 때도 우리가 경기 조별리그 할 때 답답함을 느꼈었던 필리핀 같은 경기도 그랬고 키르기스탄과의 경기도 그랬고 좀 답답했잖아요. 네. 그런 경기들처럼 우리와 만나게 되는 팀들은 대부분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 선수를 정말 많으면 10명 다 밀어놓고 아니면은 뭐 8명에서 이 정도 필드 플레이어는 페널티 에리어 안쪽에 배치를 시켜놓고 경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격 작업의 완성도를 올릴 때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느냐. 네,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네, 이제 전반은 끝났고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45분 이제 8초, 9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오늘 경기도 경기인데 내일 새벽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마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오늘 이란과의 경기가 물론 지금까지는 항상 A 대표팀 경기 성인 국가대표팀이 한국 남자 축구에 있어서는 첫 번째였죠. 네. 첫 번째였는데 오늘만큼은 어쩌면 이 경기가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36년 만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간 우리 선수들이 폴란드에서 에콰도르 상대로 4강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경기는 약간 이 메인 이벤트에 앞서서 약간 네. 오프닝 매치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가전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이제 거의 경기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은 다 흘러갔고요. 네, 이제 아마 마지막 공격을 이란이 펼치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한 장면이 없는 한 이대로 전반이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질문하기 전에 끝났네요. 네,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려 했는데 전반이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추가 시간 1분 나왔고요. 0대 0으로 나름 위협적인 공격을 양 팀이 펼쳐봤지만 일단은 하프타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20세 이하 월드컵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세네갈과의 8강전은 정말 한국도 대표팀도 승자지만 본 사람이 더 승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새벽에 새벽 3시 반에 시작된 경기였으니까 그래도 주말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보는 데 있어서는 잠만 약간 포기만 한다면 예. 그러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였긴 한데요. 그래도 꽤 부담스러운 경기였죠. 그 경기는 점수와 승부차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경기를 반드시 라이브로 봤어야 되는 이유는 상황마다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스코어 더하기 네. VAR을 7번을 했고요. 맞아요. 7번 가운데 5차례가 판정에 있어서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시각각 그 주심이
내가 듣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네, 이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그리고 뭐 온필드 리뷰를 하건 뭐 아니면은 VAR실에서 교신을 받아서 이렇게 네모를 그리건 뭐 이럴 때마다 상황이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느낌 자체가 맞아요. 진짜 정말- 라이브로 봐야만 느낄 수 정말 있는. 그 경기는 그렇죠. 다시 보기 이런 걸로는 느낄래야 느낄 맞아요. 수가 없죠. 아니 정말 VAR이 사실 흐름을 끊는다, 재미를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엔 재밌는 변수가 됐던 것 같아요. 흐름이 끊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흐름이 끊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한 경기에서 그렇게 7번 정도의 VAR 그리고 그 가운데 5차례 정도가 결정적인 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 기술이었으니까 네. 흐름을 끄는 것은 사실인데 흐름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VAR을 도입한 본질이거든요.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면서도 최대한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한 네. 그런 건데 같이 100% 일치할 수는 없죠. 아. 흐름을 끌지 않으면서 네네. 기술의 힘을 빌리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예. 네, 그래도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역시 판정의 정확성. 그렇죠. 좋은 판정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걸 도입한 거니까 그 효과는 그 경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죠. 네. VAR도 정말 좋은 제도였는데 그 외에도 바뀐 룰들 이번 경기에 많이 볼 수 있었던 룰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부터 바뀐 룰이 몇 가지가 좀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20세 이하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여자 월드컵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작될 유럽 시즌 리그들 다 적용이 될 텐데 크게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공격 상황에서 득점에 연관된 핸드볼 반칙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그리고 또 팔의 손 모양이 자연스러우냐 자연스럽지 않느냐와 무관하게 네. 무조건 득점에 관여된 핸드볼 반칙은 공격수 쪽에 핸드볼 반칙으로 선언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수비수는 바뀐 게 없어요. 수비수는 그전과 동일한데 네네. 공격수는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번 대회 때 좀 엄격히 부는 룰 가운데 하나는 페널티킥 상황에서 골키퍼의 한 발이 최소 한 발이 골라인 위에 걸쳐 있어야 되거든요. 네. 킥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대회 좀 집중 점검의 대상이었는데 이광현 골키퍼가 하나 손해를 보기도 했고 역시 막았는데 예. 페널티킥을 막았는데 재차 역시 VAR해서 다시 세네갈 선수가 페널티킥 성공시키는 상황이 있었고 우리가 승부차기 할 때 오세훈 선수가 5번 키커였잖아요. 예. 처음에 찼을 때는 못 맞아요. 넣었거든요. 못 넣었는데 VAR 통해서 은디아의 골키퍼가 먼저 나왔다. 네. 나와서 막았다. 그래서 경고받고 오세훈 선수가 다시 차서 성공을 했죠. 예. 네, 그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죠. 정말 짜릿하게 세네갈을 이기고 4강전 에콰도르와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에콰도르는 세네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전력인가요? 에콰도르와 세네갈을 비교해 보자면 세네갈이 한 6이라고 보면 에콰도르가 한 4 정도? 6대 4 정도의 차이가 나는 팀 같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세네갈을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한편으로는 적어도 신체적으로 부딪힘에 있어서 에콰도르 선수를 상대할 때 우리 선수들이 8강전보다는 약간 수월하다고 어허.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세네갈 선수들은 키도 컸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수다 보니까 일단 힘이 좋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팀이었다면 에콰도르는 그것보다는 좀 힘이라든가 전체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세네갈만큼은 아니고 또 우리가 에콰도르를 상대로 20세 이하 월드컵 시작하기 직전에 평가전을 가졌었거든요. 5월 달에. 네. 전지훈련지에서 평가전을 가졌는데 당시에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콰도르 선수들 잘 알고 있고 물론 에콰도르 선수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우리가 세네갈전보다는 뭐 더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결승전을 정말 가면 좋겠지만 가야겠죠. 가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했냐면요. 그러니까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다면 상대는 누가 될까요?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와의 경기가 치러지기 전에 3시간 전에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의 경기가 있거든요. 예. 그 승자와 맞붙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전체적인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탈리아가 올라오게 될 확률이 약간 높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고 네. 그리고 셋 플레이에서 특히 포포프 선수 같은 수비수가 지금 3골을 넣고 있거든요. 셋 플레이에서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도 어디서 득점이 터질지 몰라서
아마도 그 경기 역시도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경기는 시간이 몇 시였죠? 12시 30분부터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 4강 첫 번째 경기가 있고요. 네. 3시 30분부터 우리나라와 에콰도르의 4강 두 번째 경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도 중계를 하신다고. 제가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예. 그 경기 보시고 아마 뭐 잠이 잘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결승 가면은 누굴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경기를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목소리를 또 2시간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축구 경기가 끝이 아니죠. 내일 밤에도 또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여자 월드컵 대표팀, 여자 대표팀이 이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치르는데 내일 저녁 10시부터 나이지리아와 그레노블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크게 졌는데 빨리 추스를 해야 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잡아야 될 상대입니다. 같은 조에 있는 A조에 있는 4개국 가운데 가장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팀이라서 예. 이 경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이번 월드컵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이지리아전에 임해야 됩니다. 자, 꼭 여자 축구까지 좋은 승전보를 전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벤투호의 이란전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후반전에는 과연 벤투 감독이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 것인지 전반 봤을 때는 역시 익숙함 속에서 이제 완성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여기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벤투 감독이 이 완성도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진화할 것인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전반 지금 주요 장면만 나오고 후반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선수 교체 같은 거는 어떤 선수들이 들어올까요? 글쎄요. 후반에 어떤 선수가 교체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난 3월 평가전을 봤을 때는 나상호 선수 자리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들어갔던 경기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황인범 선수라든가 특히 뭐 황인범 선수 자리에 다른 선수를 기용하면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이재성 선수로 옮기면서 한번 측면에 다른 선수를 기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란을 상대로 후반에 우리가 먼저 득점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권경원 같은 선수를 투입하면서 다시 3백에 대한 점검 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풀백 쪽에 변화를 주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교체 카드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과연 깜짝 빨탁이 지금까지는 깜짝 카드가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는 거의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네. 역시 이번에도 하던 대로 네, 그런 좀 조심스러운 경기에 접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딱 점수만 말씀해 주세요. 그 에콰도르전 몇 대 몇 누구 승리? 에콰도르 2대1 한국 승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벤투호의 이란전 또 아웃팀인 20세 이하 대표팀의 에콰도르전 그리고 여자 대표팀의 나이지리아전까지 즐거운 소식 이어지길 기다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프로야구는 키움 NC 7회 초 6대8